1차적으로 평평한 거 절대 안 됩니다. 어떠한 형태더라도 평평한 샌들 슬리퍼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발을 완전하게 잡아주지 못하는 신발이 여러분들의 5년, 10년 뒤에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통증의원의 김영환 원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신발만 가지고도 더위가 느껴지시니까 샌들 슬리퍼 많이 신으실 건데, 사람이 걷는다는 건 굉장한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도 한 80kg 정도 되는 180회 정도의 남자인데, 이런 몸을 어디에 지면하고 맞닿아 있습니까? 그 조그마한 발 양쪽에다가 모든 게 실려 있잖아요. 사람의 보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면 반발력, 몸을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추진력을 만드는 시스템적인 운동 방법인데, 발바닥에서 이어져서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 골반, 심지어는 상체 쪽의 여러 가지 운동적인 부분들이 조화롭게 협업을 하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가 보행이라는 거죠. 근데 유독 발바닥, 우리 대표적인 질환이 족저근막염이겠죠. 여름철, 특히나 6, 7, 8월에 집중적으로 유병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샌들류, 슬리퍼, 이런 유들 중에 제일 중요한 그 구조적인 부분에 뒤쪽의 발 뒤꿈치를 이런 신발들이 잡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관 깔창은 평평하지 않죠. 안쪽에 아치 쪽이나 이런 데도 약간 서포팅 해주는 데도 있고, 뒤꿈치 쪽에 어느 일정 부분 쪽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신으시는 슬리퍼나 샌들은 거의 평평한 바닥이죠. 근데 발바닥을 완전히 고정하지 못하는 형태의 신발을 신으시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발 바닥이 발 뒤꿈치에서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발가락이 전체적으로 보행할 때 앞쪽 부분에서 신발을 움켜잡는 행동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발가락이 뒤로 약간의 이렇게 제껴지는 형태에서 아치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추진력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기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보행 자체의 보폭도 좁아져요. 긴 보행으로 못 걷겠죠. 잔걸음을 되는 것들의 발 피로도, 족저근막 쪽의 긴장도가 증가되는 형태가 많이 누적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발 뒤꿈치 보면 폭신폭신하게 만져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지방층이 얇아지신 분들이라든지, 여자분들과 있던 하이힐 이런 것들 신으셔가지고 항상 뒤쪽에 종아리 근육의 단축을 평상시 때도 만들어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여름이라고 샌들 슬리퍼까지 신으신다. 그러면 족저근막에 긴장감을 더 만드시겠죠. 발을 이렇게 디드실 때 일정 부분 있던 아치가 어느 정도는 찌그러지는 과정상의 충격을 흡수하게 되거든요. 적정 수준에서 무너져가지고 충격을 흡수하는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리면 복숭아뼈에 있는 발목 쪽에 바깥쪽에 있는 쪽에 항상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신발을 신으시는 분들이 발목을 삐시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외측의 복숭아뼈에 붙어 있는 부위 쪽에 손상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릎 쪽에서는 이렇게 안쪽에 밑에 있는 경골이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회전하게 되기 때문에 슬개골이 이렇게 돌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요. 이런 변화가 생겨요. 그런 신발적인 요소나 여러 가지 보행상의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 워킹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하게 되면 이 슬개골이 외측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대퇴골하고 맞는 연골면에 충격을 줘요. 이게 대표적인 질환이 연골 연화증이에요. 심하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작에서 무릎 앞에 전면부가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이런 회전 형태로 무릎을 쓰시는 분들, 무릎 쪽으로 치면 또 바깥쪽에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여기에 연계된 게 장경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관절의 움직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골반, 허리 쪽의 안정성이나 허리를 지지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기립근에 긴장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게 되고, 그게 연장선상으로 분의 골반 변형이라든지 척추의 만성적인 긴장도가 누적이 되면 추간판이나 이런 쪽의 압박, 그런 관절의 정상적이지 않은 충격이 누적되면서 척추 관절 쪽의 퇴행성 변화, 그렇게 되면 허리 디스크는 협착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샌들 슬리퍼를 만약에 선택하신다 그러면 두 가지 꼭 챙겨보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 평평한 거 절대 안 됩니다. 어떠한 형태더라도 평평한 샌들 슬리퍼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뒤꿈치 쪽이나 이게 쿠션 작용을 할 수 있는 거, D스트랩이 반드시 있는 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운동화나 이런 것들을 신으시는데도 뒤꿈치를 구부려 가지고 편하다고 신고 다니신다, 그런 형태들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신발 하나가 걸음걸이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근골격계 여러 가지 관절이라든지 척추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신발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에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절대로 무관심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발의 어느 특정 부위에 굳은살이 많이 맺힌다.
있다든지 발가락이나 이런 부분 쪽에 변형이 있다든지, 그리고 평상시와 다르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든지, 종아리나 정강이 특정 부위 쪽에 긴장도나 피로감이 항상 누적된다든지, 운동의 강도나 형태의 문제점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고 계신 신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내 나름의 몸에서 적응하는 행동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반복된다고 하신다 그러면 전문의와 한번 의논해 보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 콘텐츠 강의를 또 듣고 이해하셨던 분이라 그러면 내일 출근하실 때나 여행이나 가실 때 샌들 슬리퍼는 신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은 기간 내 또 건강에 도움되는 신발 신으셔서 행복한 여름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